안녕하세요. 저는 40살 평범하게 장납품하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랑 같이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인 반면에 아내는 인서울에 있는 이름인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현재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어요. 예쁘고 똑똑한 아내와는 정말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카페에 떨어뜨린 아내의 휴대폰을 제가 찾아주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은 아내가 전 남자친구랑 이별한 날이었고 슬픔에 못 이겨 길거리에서 펑펑 우는 것을 못 지나쳐 위로해주게 된 걸 시작으로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아내는 키도 크고 마른 체격에 누가 봐도 한 번쯤 다시 돌아볼 만큼 미인이었습니다. 거기다 호텔리어로서 근무하며 영어도 잘했고 똑부러진 성격이면서 맘씨는 또 어찌나 천사 같은지 결혼한다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아내가 아깝다고 했죠.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도요. 엄마는 제 예비 신부를 거의 모실 것 같은 황송한 자세로 어려워하면서 제게 나중에 말하길 너 능력 좋다. 어디서 저렇게 걸그룹처럼 예쁘고 현명한 애를 데려왔니? 근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끼리끼리 가는 게 제일 좋은 법인데 나중에 잘난 마누라 얻어서 탈날까 걱정이긴 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이렇게 당시 예비 신부였던 아내와 저의 갭을 인정해버리시니 아내의 친정 부모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아내의 친정 부모님은 저의 호구 조사를 면밀히 하신 뒤 기가 차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은 좀 나으셨는데 어머님은 제 예비 장모님은 너무나도 솔직한 심경을 대놓고 드러내셨습니다. 제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셨는지 답답하다는 듯 가슴팍을 치시고 딸을 나무라시는데 아니 넌 그렇게 눈 낮아서 어따 쓸래? 어렸을 때부터 고이고이 길러놔 뼈 빠지게 공부시켜주고 비싼 어학연 쓰며 뭐며 원하는 것 다 해줬더니 뭐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너 정신 차려. 너한테 틈나면 들어오는 전자리가 다 사짜야 사짜. 최소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도는 차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자 아내는 엄마가 너무하다 싶었는지 제 무한한 얼굴을 보고선 말리더군요. 엄마, 공공씨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한데. 나만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난 이거면 충분해. 돈이야 결혼하면 맞벌이 할 거고 재영씨가 산 차랑 집 다 있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때 아내와 인연을 닿게 해준 대신 때린 썩을 놈이 아마도 장모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나봐요. 장모님은 저희가 예식장 들어가기 몇 시간 전까지 반대를 꺾지 않으셨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고맙게도 아내는 끝까지 절 택해주었습니다. 전 이런 아내를 향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사랑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아내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새 보금자리에서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진심으로 절 사랑해주었고 저 역시 아내가 제 전부가 될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 결실은 아이로 맺게 되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 소식이 들려오자 양가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나 좋아하셨던 반면 처갓집 부모님들께선 상갓집에 온 것 마냥 침통해하며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장모님은 무조건 아기는 최소한 결혼한 지 3년 정도는 있다가 가지라고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생겨버렸으니 바로 잔소리를 따다다닥 뱉으시는데 아내도 하도 친정어머니와 저 사이를 힘들게 조율하려니 피곤했는지 기어코 장모님과 한바탕 하고야 말았답니다. 아내는 임신했을 때 유독 몸이 안 좋아 입덧을 심하게 했고 전치태반까지와 태아까지 위험하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빈혈도 심했고 몸이 원체 약해서 결국은 다니던 직장마저 잠시 휴직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서비스업이라 배부른 상태에서는 하기도 힘들 테고 아내는 워낙 또 복지가 좋은 곳에 있으니 나중에 복직해도 별 탈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앓고 계신 오랜 지병으로 하늘나라에 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처갓집 식구들 중에선 유일한 제 편인 장인어른이셨는데 그분과의 따뜻한 정이 아직까지도 일이 생생했는데 이리도 무심하게 가버리시니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더군요. 제가 눈물이 좀 많은지라 장례식에 와서 아내를 위로해주고 잡아줘야 할 판국에 너무 슬퍼져 제가 아내보다 더 울고 말았습니다. 손주라도 보셨음 참 좋았을 걸. 장인어른께 아들 노릇해드리겠다고 아내와 결혼하기 전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쳐놨는데 정작 사는 게 바빠 자주 못 찾아뵈었던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저를 아내가 위로해주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니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던 장모님은 다들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며 장인어른 가는 길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네요. 장모님께 얼마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때 생각하면 저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참 못났다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제게도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저는 포장지 관련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발주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실수를 한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잘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10몇 년 동안 한솥밥 먹는 한 식구 사이로 가족 같은 회사라고 늘상 강조했지만 가족이 좀 실수를 했을 때는 다시 돌아볼 틈도 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를 나왔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할증이 하나에 밥맛도 없고 기운도 빠졌습니다. 행여나 장모님이 아시는 날엔 그야말로 집안이 발칵 뒤집혀질 텐데 허나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경력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아무리 이력서를 비벼대도 쉽게 오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만을 받으며 쪼들리게 살아갔을 때 아내는 임신 중 기어코 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늘 긍정적인 아내조차 한숨 쉬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발 장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장모님 성격에 아신다면 나 도저히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아내도 공감했는지 알겠어. 대신 하루빨리 재취업을 해야 해. 아기 태어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발 실수하지 좀 말고 잘해줘. 아내는 임신해서 그런지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죽 그만 힘들까 싶어 전 꼭 경력직 아니더라도 재취업할 생각으로 저는 계속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뭔가 낌새를 눈치채셨는지 제게 내가 요새 꿈자리가 안 좋아서 혹시나 전화해봤더니만 혹시 자네 하던 일은 잘하고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고개를 당장에 끄덕이며 그렇다고 믿음을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내와 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만 뒤에서는 또 고민이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진통이 걸려 예정보다 빠른 날짜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는 절 꼭 빼닮은 딸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절 닮으니 얼마나 더 예쁘던지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 딸을 사랑스럽다며 앞다퉈 칭찬했고 장모님은 뜨끔이지근하게 손녀를 보시더니 본인 딸부터 챙기고 얼른 회복되어야 하겠다며 안쓰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당분간 우리 딸 산후조리 좀 해줘야겠네. 밖에서 조리원이니 산후도우미니 우리 애가 마음이 약해 아무래도 사람도 잘 못 부릴 것 같고 차라리 친정엄마가 챙겨주는 편이 훨 낫지 하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저희 부모님들과 저는 뜨끔하며 장모님을 바라보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뒤늦게 병원을 나와선 장모님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웃기는 양반일세? 아니 우리 아들 불편하게 왜 본인이 산후조리를 직접 해준대? 돈만 있으면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정말 이상한 여자야. 네, 돈만 있으면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실직한지 모르시고 지금이라도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를 얼른 알아보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돈 없다고 퇴직금도 차일피일 언제 줄지 모르는 판국의 한 푼이라도 아쉬웠던 저는 오히려 산후조리를 장모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에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주려고 해서 아무 예약도 안 한 거였거든요. 아내한테 돈 없단 얘기는 못하고 입바른 소리로 당신을 위한 산후조리는 내가 직접 해주고 싶다 했는데 차라리 장모님 구실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단촐한 짐으로 오셨고 그날부터 저희 딸을 봐주시면서 아내의 산후조리를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본인 생활비를 직접 내놓으셨는데요. 금액이 한 150만원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장모님께서는 아무리 딸네 집에 산후조리 해주러 왔다지만 내가 먹고 쓰는 돈이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게 우리 딸한테는 비밀로 하고 휴 하고 장모님의 마음속 심정을 담은 것 같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를 뜨셨습니다. 사실 장모님께서도 형편이 썩 좋지는 않으셨거든요. 장인어른이 원래 자잘한 사업을 여러 군데 하셨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 처분해보니 빚밖에 남지 않아 지금 아파트도 파시고 다 청산하시고 원룸으로 이사가셨거든요. 산후조리를 해주시면 제가 오히려 돈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 와중에 150만원이라는 돈을 내놔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철없던 저는 받으면 안 되는 돈이란 걸 알았지만 모시기는 척 돈을 받았고 아내에게 생활비 인척 보태주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 통에 저는 밖으로 돌아야 했고 뭐라도 해야 할 요량으로 택배 일을 취업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택배 일이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그것도 체력이 붙어 할 만했고 잠시 알바로 하려고 했던 일이었지만 제 전업일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 100일 때까지 아내의 산후조리를 맞춰주시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댁으로 돌아가셔도 저희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신다거나 매달 생활비조로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입금해주셨어요. 여전히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면서요. 이러면 안 되지만 계속 저희에게 돈을 주시니 장모님도 좀 사실만하다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미안한 맘에 받았던 돈을 이제는 안 주시면 서운한 저희에 당연히 들어오는 수입이 되었습니다. 택배 일이 초반이기도 했고 워낙 수입이 들쑥날쑥인지라 일정하지가 않았는데 아내에게는 그냥 동종업계 경력직으로 취직했다 해서 모자른 돈은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메꾼 적도 많았어요. 아내는 기뻐하며 제가 취직한 마당에 돌까지는 아이를 키운 다음 어린이집에 보내서 복직하고 싶다 뜻을 비췄습니다. 솔직히 알겠다고는 했어도 내심 달갑진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복직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100일가 지난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좀 그래서 알아서 하라 했네요. 뭐 어차피 장모님 수입도 있고 돌잔치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자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날짜에 넣어주셨던 장모님 수입이 통장에 찍히질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보내주실 땐 언제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보내주시다가 안 보내주니까 줬다 뺏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깜빡 잊으셨는지 며칠 있다가 보내주셨는데 막상 또 돈을 받으니 정신이 번쩍 들며 잠시나마 장모님께 기대한 제 스스로가 너무나 못나 보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그날 장모님 모시고 아내와 같이 식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택배 일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허둥지둥스레 택배를 한가득 실어 복도식 아파트에 돌리고 있는데 저쪽 절뚝이는 아주머니가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물걸레인지라 행여 택배 박스 물에 손상될까 염려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아파트 주민 하나가 아줌마에게 다가가 벌컥 화를 내며 택배 박스에 물이 묻었다며 찝찝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어린 20대 초 정도 되는 여자였는데 지 엄마 뻘 되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세우며 아우 아줌마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안에 보니까 내용물에 그 더러운 물걸레 다 묻었잖아. 아주 무식해가지고선 진상이야. 어우 짜증나. 이거 찝찝해서 어떡해. 아줌마가 이거 다 물어내요. 라며 삿대질이나 하고 앉았고 막말을 해대고 있었네요. 아주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고 있어 뭔가 딱하다 싶었어요. 말로만 듣던 갑질을 눈으로 보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사이사이 들려오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뭔가 낯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앞으로 다가가 슬쩍 보니 헉, 이게 웬일입니까? 새파랗게 어린애 앞에서 고개를 수그렸던 그 아주머니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던 겁니다. 대체 장모님께서 왜 아파트 청소를 하고 계시며 저 절뚝이는 다리를 한 채 외졌단 여자에게 저런 욕이나 들어먹고 있는지 했네요. 분명 장모님도 한성격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절대로 어디 가서 저런 갑질 당하실 분이 아니셨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찰나 일방적인 카랑카랑한 큰 소리가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못된 여자가 막대먹은 행동으로 우리 장모님에게 계속 쏘아대니 아줌마 그거 택배 보니까 속에 비닐 하나 더 씌워져 있어서 괜찮구만 어차피 벗겨버릴 비닐에 물 좀 묻었다고 당신 엄마 같은 사람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무식하고 못 배워먹었는지 모르겠네.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얼굴도 못같이 생긴 게 아주 생긴 대로 놀고 자빠졌네. 라고 뱉어버리자 그 덜 떨어진 여자는 기가 막힌 듯한 숨을 토해낸 후 저하고도 싸울 기세로 덤볐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며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강하게 대응하자 여자는 어쩌질 못하고 대신 분풀이로 제가 한가득 쌓아놓은 택배 박스를 발로 확 차버린 채 무너뜨린 후 문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휴 저걸 진짜 하며 한바탕하다가 장모님도 계시고 저 여자랑 신랑이 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감정을 삭히느라 혼났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입고 있는 택배 유니폼과 어지러져 있는 택배 박스를 한참이나 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상황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장모님 말씀은 나중에 다 들을게요. 라고 겉으로 어색하게 웃으며 수레에 다시 박스를 쌓았습니다. 근데 장모님께서 어쩐 일인지 제 택배 박스를 주워주시더라고요. 다리를 절뚝이며 하나하나 택배 박스를 쌓아주셨습니다. 하시며 제 유니폼 주머니에 슬쩍 음료수를 넣어주며 말씀하시길, 자네가 택배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네. 요새 회사가 어려워서 내보내는 사람도 많고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다고는 알고 있네. 그래도 이렇게나마 자네가 어찌됐든 책임감으로 살아주는 게 다행이다 싶어 다음번에 또 일이 마주치게 되면 절대 나서지 말게나. 어찌됐든 내 실수 때문에 이뤄진 건데 그것 때문에 자네한테 굳이 불똥 튈 필요는 없네. 참, 이번 달 내가 입금을 늦게 했는데 윈가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월급이 좀 늦게 나왔더라고. 청소하다 다리도 좀 적지르는 바람에 며칠 은행을 못 가서 그런 거니 이해하게. 다음부터 웬만하면 제 날짜에 꼭 붙여줌세. 하며 제 어깨를 툭툭 치시고는 절뚝절뚝이시며 가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린 것부터 재취업도 안 된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직접 산후조리도 해주셨던 거고 저 면 세워주고 딸 걱정 안 시키려고 딸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며 모자를 법한 생활비 핑계로 주셨던 거고, 근데 장모님이 여태 붙여주셨던 돈은 바로 장모님께서 아파트 청소하시면서 번 돈이셨고, 잠시나마 바랬던 제 스스로에게 자책감이 들었고, 내가 만약 조금만 더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장모님께서 바라신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사위 드렸으면 장모님도 아내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비롯된 일 같았습니다. 제 맘 편하자고 차라리 끝까지 제가 장모님에 대해 몰랐으면 좋았을 걸. 항상 제게는 차가웠던 야속하신 장모님이셨는데 왜 속에 숨겨진 그 따뜻한 진심을 알아갖고는 속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져와 전 장모님께서 무심하게 넣어준 음료를 들이키고는 그날 왼종일 눈물바람으로 택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저는 아내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아내는 친정엄마의 진심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저와 함께 장모님의 허름한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딸이 울며 불며 장모님을 껴안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엄마랑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도 어려운데 생활비가 다 웬 말이야. 일 당장 그만둬. 나 엄마 덕에 산후조리 잘 돼서 조만간 복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땐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 장모님은 눈물을 재빨리 훔치시고는 딸을 밀어내시며 제게 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네는 내가 분명 우리 딸한테 얘기를 말랬더니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워갖고선 어찌 쓰나? 이래서 내가 자네가 맘에 안 든다고 한 거야. 열심히 성실하게 택배 일하는 게 이뻐서 봐주려고 했더니만 대체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선 여러 사람 신경 쓰이게 하나? 으이고 맘에 안 들어. 저는 은근슬쩍 장모님 팔짱을 끼며 넉살 좋게 애교를 부려보았네요. 장모님, 에이 맘에 들어 하시는 말로 들리는데요. 원래 미덕은 감추는 게 아니랬어요. 장모님 생각해주신 진심도 못 살아봤던 못난 사위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함께 살면서 예쁜 사위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 원룸 처분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파트 청소 힘드신데 이제 저도 일하고 아내도 복직하니까 손녀딸 재롱 보시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 장모님 쑥스러우셨는지 절 밀어내시며, 장모님 말씀대로 애보는 게 힘든 걸 잘 알기에 좀 이르긴 하지만 장모님도 쉬게 해드리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놨지만 장모님은 이 어린애를 어디다가 보내냐고 어린이집 대기를 결국 취소하시고는 지금 새돌이 다 되고 있는데 집에서 손주 보시고 계시네요. 정말 장모님께 이런 부담 드리려고 모셔온 건 절대로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장모님께 도움받으며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나봐요. 게다가 분명 손녀딸 천태어났을 땐 그저 그런가 보다 하셨던 분이 지금은 물고 빨고 아주 애달겠습니다요. 제 딸인데도 지 할머니 밖에 모른다니깐요. 맞벌이 하느라 넉넉해져 아이 봐주신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쓸데없다며 죄다 저희들 생활비로 내놓으시거나 저희 아이한테 다 써버리기 일쑤니 항상 죄송스럽고 고마우신 우리 장모님. 요새는 제가 좀 예뻐 보이셨는지 아님 적응이 되신 건지 잔소리도 좀 덜하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어른이 돼서 시집가고 아이 낳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바람에 사연 보내봅니다.